네, 1승 1무 1패.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증시의 승률입니다. 월요일은 크게 패했고 그리고 화요일은 승리를 하나 싶었는데요. 원점 상황에서 오늘은 무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또 눈치 보기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선수들의 활약까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대형주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안 좋았고요. 외국인들이 뭐 월요일날 좀 크게 매도를 하고 어제 좀 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뭐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후반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가 굉장히 좀 장 막판에는 기관 매도세도 좀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장이 안 좋은 모습을 좀 연출을 하면서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뭐 글로벌 장세 뭐 미국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유독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꼭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뭐 분위기가 썩 뭐 좋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그러니까 일부 뭐 대형주만 조금 올리는 거 말고 거래 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마감 때 소개해드렸는데 막 예전에 표현을 빌자면 거의 다 잡주예요. 그냥 뭐 이름도 없는 막 이런 주식들이 막 급등락을 막 어떤 기자가 재밌게 써놨던데 뭐 누구 빠져나간 자리에 뭐 개인들 뭐 무슨 잔치 막 열렸네 이렇게 써놨던데 그 상황이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특히 더 최근에 그 7월달 랠리 꺾이고 나서는 그런 쪽들로 굉장히 빠르게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종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레이딩 세력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 어땠을까요? 오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리고요. 2번은 화승인더가 차지했습니다. 3번 DI, 4번은 아모레퍼시픽, 5번 서진 오토모티브, 6번 OCI, 7번 웅진에너지가 차지했고요. 8번 일진머티리얼즈, 9번은 CNS 자산관리 이렇게 9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9번 타자죠. CNS 자산관리가 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홀로 부진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홈런 친 선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 오늘의 5번 타자였는데 홈런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선수들? 네, 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참 잡주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중소형주가 굉장히 좀 많았던 선수 라인업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뭐 어떤 선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뭐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DI 아직도 싸이가 유효하다니라는 사실은 좀. 예, 맞습니다. 아직도 싸이 좀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여기 뭐 아직도 싸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 네, 뭐 그런 종목도 있었고, 뭐 아직도 또 별그대 관련 종목도 핫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또 별그대를 아직도 또 울거먹는 그런 종목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패턴인데도 아직까지 그만큼 이런 좀 개별주에서 모멘텀들이 좀 그만큼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그대 카페 만든대요. 네, 맞습니다. 5군데 뭐 역사에다가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뭐 주식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는 좀 굉장히 이런 것들은 또 개인분들이 따라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마음에 드세요? 네, 4번 타자 아모레퍼시픽 뭐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하고 뭐 컨텐츠 쪽 수혜라고 하는데 뭐 일본도 아마 그런 같은 격인 것 같아요. 제이 컨텐츠리도 그리고 뭐 태양광 쪽에 OCI랑 웅진에너지 뭐 들어와 있고 또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 테마로 일진 머티리얼즈도 포함이 돼 있고 CNS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서진 쪽 뭐 상한가 아침에 그냥 해놓고 깨지지 않았었고요. DI는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데디가 확실히 재밌어요.
사람들은 깨알 사람들은 광고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데디는 1,000만이 넘었는데 나팔바지는 우리 국장님은 나팔바지 자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 나팔바지는 제가 재미없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나팔바지는 한 300만밖에 안 돼요. 네. 데디가 싸이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유희열 씨가 안고 나왔는데 네. 싸이거든요 얼굴이. 근데 정말 그때부터 대박이었었어요. 웃음이 저는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역시 얘는 지저분하게 진짜 잘 만드는구나. 예. 결론은 잘 만드는구나. 네, 지금 뭐 예, 권과장님 네, 예.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일단 데디만 보긴 했는데요. 네. 뭐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잘하셨어요? 초반에는 한 1분까지는 재밌지 않던가요? 그래도?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게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나오나 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보셨죠, 아예? 네, 저는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뭔가 예전 같았으면 봤을 텐데 요즘엔 별로 체감되는 부분도 없고 좀 더 이슈가 되면 아마 저한테 올 때까지 아마 흥행몰이를 하게 되면은 아마 DI가 한 하루에 세네 번 1,000만이면은 10일이면 1억이에요. 한 달이면 그쪽 3억입니다. 뷰를 보게 되면은 또 한 번 봤을 세 달이면 때 10억 이고. 8씩 네, 네, 있으니까요. 네, 일단 주가의 모멘텀을 좀 찾으셨네요. 네, 이렇게 또 라인업 구성을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눌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안 좋았던 선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CNS 자산 관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월요일 날 골프 빌리지 분양이 승인이 좀 나면서 좀 상승을 하다가 일단은 공시에는 뭐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빠져나오는 모습세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뉴스에 동부산 골프 빌리지 직원 중에 한 명이 전 직원 중에 한 명이 검찰 조사를 좀 받는다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오늘 무슨 이유 때문에요? 일단은 뭐 횡령 배임 쪽에 가까운 거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크게는 한 11%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판에는 밑꼬리를 좀 의미 있게는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분양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 뉴스토마토 기사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일단은 뭐 데스매치도 제가 뭐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뉴스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어떻게 얼마나 더 잘 돼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메리트는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팩트에서는 펀더멘털의 이슈가 크게는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앞으로도 또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가 메리트는 좀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수급 같은 경우도 기관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도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2만 주 이상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주가의 위치가 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 쪽이 저는 보니까 이게 콘텐츠랍니다. 그 CNS 쪽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현대산업개발이 4만 원까지 빠지고 뭐 대림 비엔코 이런 것도 다시 막 건져졌죠. 네, 다시 내리고 약간 건설 쪽이 조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네, 뭐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연결된 업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업황 뭐, 자체는 골프 쪽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CN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건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좀 건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 쪽이 메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뭐 옛날 건물들을 오히려 좀 보수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단은 오히려 더 좋은 뉴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주가는 지금 본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하면서 디벨로퍼로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고퍼를 좀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 뉴스로는 일단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필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또 분양하는데도 특히 골프장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이 생각하고 선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발목을 삐끗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또 안쪽으로 내상이 깊어져서 오랫동안 힘겨워할지 혹은 훌훌 털고 금방 또 일어날지 후반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추후의 움직임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허 위원님은 또 어떤 선수 눈길 가시나요? 네, 오늘 1번 친 제이 제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요? 예. 그 뭐 시황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이쪽이 신문 중앙일보 쪽에서 이제 신문보다는 이제 방송 쪽으로 약간 뭐 JTBC. 네, 네. 드라이브를 더 걸고 있고 뭐 창간 50주년이라는데 올해가 여기서는 이제 뭐 방송 쪽 걸면서 어쨌든 뭐 광고 쪽으로 수입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드라마가 제일 세다고 하네요, 이런 쪽들이. 그래서 드라마 키울 거고, 요게 연결된 게 이제 여기 뭐 드라마 하우스 가지고 있는 J 콘텐츠이다. 뭐 유통도 하고 뭐 같이 시작돼서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긍정론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큰 메가박스 관련해서도 CGV 올라가는 거 보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펄을 보면 그냥 1대1로 봤을 때 J 콘텐츠는 한 20배 초중반밖에 안 나오는데 뭐 CGV는 한 4, 50배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약간은 좀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뭐 한 7,000원 나와 있는데 5,000원대이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쪽 하고요. 또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해서 냉장고 이건 뭐 올해 말에 연말 근처에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 이슈로는 그 FTA 관련해서 이제 뭐 컨텐츠 미디어 쪽 보자 나왔는데 거기도가 최선호 준 것 같아요, 이 종목에. 그래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J 콘텐츠를 앞서서 CJ CGV 언급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CJ 그룹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CJ ENM하고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종목 아닐까요? 그렇겠죠. 영화도 하고 방송도 네. 하고 뭐 그러니까요. 예, CJ ENM 밸류보다 지금 J 콘텐츠의 밸류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전체 매출로는데 콘텐츠리는 아직 극장 쪽이 크기 때문에 CG 분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권 과장님은 이쪽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J 콘텐츠리가 일단은 뭐 종편을 굉장히 좀 성공시켰다는데 의의를 좀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고퀄리티, 생각보다 맞아요. 굉장히 좀 고퀄리티로 네.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에 좀 프리미엄을 줘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봤을 때도 충분히 뭐 비싸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뭐 한 7,000원 정도라고 리포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모두들 좋아하시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가 만약에 또 중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좀 테마 성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TV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좀 돌리다가 꼭 이렇게 손에 걸리거나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 보면 CJ 쪽에 이 TVN 쪽 아니면은 이 JTBC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권 과장님은 좀 어떤 선수 보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뭐 화승인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승인더 자주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좀 장대 양봉을 좀 맞아요. 뽑으면서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장중까지는 좀 매수가 됐는데 장 막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로 일단은 끝났어요. 네, 일단은 양매수가 좀 들어온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회사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쪽에서 일단은 아디다스라든지 리복 브랜드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단은 뭐 풀캐파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 일단은 카펙스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달러 쪽이 좀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은 충분히 매출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좀 환율 수혜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과 메리트가 성장성이 메리트가 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좀 세게 오늘 좀 수급적으로 지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급등 이유는 특별하게 뉴스가 있다거나 한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11월 말쯤에요. 화승에서 산업은행에서 화승을 좀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돌고 좀 그렇게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승인더가 가면 좀 비슷한 컨셉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동성화학이라든가 맞죠? 동성화학. 국동이라든지 네네네. 동성화학 그쪽하고 그다음에 의류 쪽하고 하면 의류 쪽도 뭐 한세 실업이라든지 이렇게 OEM 쪽으로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개별적인 성격으로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 OEM, ODM을 한다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아직 중국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큰 대형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브랜드에서 중국에 자리를 잡는
있는 업체에 대해서 ODM이라든지 OEM을 하는 업체들이 좀 더 어느 정도 수혜를 먼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 브랜드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자리를 잡는다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빅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화승인도 요거 차트 좀 잠깐 봐주세요. 상당히 오래 들어서 가파르게 좀 가다가 기술적으로 네,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파르게 가다가 10월달, 11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달 정도 밀려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서서히 좀 올라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차티스트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제가 차티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네, 관련된 지식 많으시잖아요. 뭐 똑같이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요. 뭐 넓게 보면 일단 뭐 빠질 때 거래 줄었고 그냥 기본적인 거죠. 거래 줄면서 빠졌고 올라갈 때 거래 실어놨으니까 뭐 좋은 거죠. 그리고 녹색선이 60일선인가요? 네. 60일선 뚫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달라도 한 평년 그 이전 거래에 한 4-5배 터지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 대금이 만약에 제가 바닥에 나오는 거래량인 것 같고요. 거래 대금으로 해서 한 400~500%? 이건 상관없겠네요. 지수가 아니니까 거래량으로도 해도 뭐 4-5배만 늘었다고 그러면 뭐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매수에. 네. 이렇게 또 선수들 얘기를 나눠봤고 저희가 하위 타선에 약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OCI, 웅진 에너지,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태양광 쪽도 있고 전기차 쪽도 있고 크게 묶으면 환경이고 결국에는 파리기후협약 이렇게 좀 넘어가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시장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태양광주들은 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일단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OCI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였고요. 하나케미칼을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먼저 갔죠 또.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은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주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일단은 김승현 회장의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케미칼에서 좀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승현 회장의 첫째 아들이 이제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좀 어떻게 봤을 때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케미칼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요새 좀 회사들을 이렇게 다녀보고 전화로 좀 탐방을 하다 보면은 태양광 쪽들이 굉장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오히려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화랑이었나라고 좀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화랑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좀 이 협약 때문에 어느 정도 불씨를 좀 당겨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양광 한창 붐이었을 때요. 그때는 기준점으로 봤던 게 이 폴리실리콘 단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특히나 이런 OCI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묶어볼 수 있겠는데. 답을 다 말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폴리실리콘 네.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우하향 패턴인데. 근데 이 OCI도 가운데서 오늘 또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아까 장 끝날 무렵에 나왔던 그 재료 1조 달러 기금. 네, 맞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폴리실리콘은 되겠어?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변함은 없어요. 네. 아직 13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엔 팔면 팔수록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일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요. BP 못 맞추죠. 네네. 18, 20은 돼야 된다고 네네네. 들었으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리고 저 좋아지면 분명히 잉리솔라하고 중국에서 트리나 이런 애들 그렇죠. 막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쪽에서는 볼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태양광 심리- 내에서는 폴리는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네.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들을 수는 있는 여건이 차트 그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나와 있는데 네. 펀더멘탈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좋은 쪽은 이제 어제 했던 지금 말씀해주신 케미칼의 네. 큐셀의 모듈 하는 업체라든지 어제 뉴욕장에서도 보니까 네. 한 9%씩 다 올랐더만요. 그런 게 그런 쪽들이. 그래서 오늘까지 랠리 나온다 그러면 네. 좀 더 가겠고 인도랑 프랑스가 네. 실제로 1000조 모으면 그거 전 대박이겠죠. 1000조 모아놓고 그걸로 태양광만 한다고 그러면 네. 그렇게 큰 호재가 없겠죠. 15년 동안에 1000조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엄청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지금 보면은 폴리실리콘 쪽 그리고 오늘 웅진에너지도 강했잖아요. 이 인고트하고 웨이퍼 쪽 한다고 하던데 이쪽 태양광 쪽에서는 그럼 이제는 종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굉장히 좀 전기가 굉장히 고압의 전류를 좀 쏴줘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전기세가 어느 정도 이 원가에 굉장히 좀 큰 요인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가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내려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폴리실리콘 쪽도 이제 다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세트 쪽에서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일단은 뭐 세트라든지 모듈 쪽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먼저 좀 스타팅을 한 것 같고요. 네. 폴리실리콘 쪽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태양광 관심을 받다가 후반에는 약간 주춤했는데 오늘 또 후반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쪽이 풍력 쪽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기차주들도 오히려 후반에 더 힘을 내더라고요. 오늘 라인업에도 일진 머티리얼즈 있던데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매기의 순환 혹은 매기의 확산까지도 예상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상용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숫자가 더 커져 나갈 수 네. 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운명이 전기차에 달렸다라고도 좀 봐도 될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4번 타자, 이 MVP, 과연 어떤 선수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MVP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장 MVP는 화승인더입니다. 네, 오늘의 MVP는 화승인더가 차지했습니다. 16.46% 급등하면서 6,510원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요일 어떻게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도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뭐 어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으로 매수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주들 좀 작은 중소형주 종목에서 개별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개별주 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그래도 2,000포인트는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을 팔 때도 한 1,990포인트를 지켜냈기 때문에 바닥은 조금씩 올라오면서 작은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시장 막판에 좀 7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별주 모멘텀이 좀 더 좋고요. 또 연기금에서 또 연말에 12월 달에 네. 이런 중소형주 가치주 쪽에 좀 자금을 집행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더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왜 팔까요? 언제까지 팔까요? 외국인들 일단 가장 요새 요 근래 판 이슈는 MSCI 그쵸. 지수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한국 시장 뭐 일단은 그 환율에 대한 좀 민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한화가 좀 하나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오히려 이제 좀 두 번 더 먹는다 그러죠. 제곱으로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환율이 빠지고 주가가 그렇죠. 빠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싼 달러 쪽으로 좀 돈을 옮겨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경기 어떤 선수로 구성하면은 조금 더 나은 성적 거둘 수 있을지 오늘 클린업 트리오 내일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발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1번은 NEW 뉴고요. 2번은 아모레퍼시픽, 3번은 코스맥스 BTI입니다. 뭔가 좀 가벼우면서 소비자 느낌도 있고요. NEW부터 보겠습니다. 네, NEW 같은 경우는 회사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사고요. 일단은 영화 대호가 이번 달에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사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최민식 씨 주연의 호랑이 영화죠. 네,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를 뭐 일본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호 같은 경우는 흥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더라고 해도
2월 달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혜교 씨하고 네, 맞습니다. 송중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굉장히 라인업이 좋고요. 이 드라마는 지금 현재 12월 초에 모든 촬영이 좀 마감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방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하고 동시 방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동시 방영을 한다면은 이쪽에서도 모멘텀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하락한 측면은 있겠지만 내년에 개봉할 영화들이 일단은 최소 6개 정도 좀 대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저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엔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포트에 비중을 좀 실으셔도 되겠다 생각해서 1번으로 좀 기용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피 톱10 가운데서 혼자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 뭐 한국 FTA 수혜의 1번 주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생활건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오랫동안 좀 쉬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메르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크게 좀 좋지 못했던 LG생활건강처럼 좀 서프라이즈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상승률이 좀 더디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업황 쪽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1등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2번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네, 코스맥스 BTI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회사 상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좀 모멘텀을 받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좀 세우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일단은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 등이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자리에서 괜찮은 가격에 좀 매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소비재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주보다 좀 나았는데요. 지금 내일장 경기에서도 좀 관련된 선수들 꼽아주셨습니다. NEW,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BTI 세 선수로 클린업 트리오 구성해봤는데요. 내일 경기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